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의 첫 등장만큼 중요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후 가장 큰 혁명이라며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챗 GPT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챗봇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고객센터나 은행에서 채팅을 통해 업무 시간 등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미국 기업 오픈 AI에서 이 출시한 챗 GPT는 챗봇의 AI를 접목해 기존보다 훨씬 진화된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둑 AI 알파고와 작동 원리가 비슷한데요. 알파고가 사람의 대국을 데이터로 여러 바둑의 수를 스스로 학습했다면 이 챗 GPT는 인터넷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문과 답변, 문장들을 수집하고 스스로 익히는 강화학습을 거듭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강화학습을 거듭한 챗 GPT는 사람의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합니다. 사람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코딩과 작곡 등 창작 능력도 상당한데요. 프로그램 개발 영역만 본다면 막 학부를 졸업한 개발자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을 마주하다 보니 학계와 산업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챗 GPT가 학술지를 참조해 만든 논문 초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하고 전문가마저 속을 정도로 정교해진 데다 최근엔 미국 로스쿨과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챗 GPT를 베껴 숙제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챗 GPT 접속을 차단하고 직접 손으로 쓴 논문과 구술 시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더 빠르게 충격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시장에서는 챗 GPT의 등장으로 구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급해진 구글도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꾸준히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구글을 누르고 검색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은 AI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챗 GPT의 등장이 글로벌 산업계를 새롭게 재편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 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 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yes,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 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 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 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 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시를 쓰고 논문을 쓰는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연일 화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검색 엔진에 이 챗봇을 장착하기로 하면서 챗봇 시장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챗봇을 장착한 AI 기반의 이 새로운 검색 엔진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급속도로 빠른 혁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역시 전날 챗 GPT의 대항마로 바드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수주 안에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검색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습인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최근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챗 GPT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대형 IT 기업들이 투자 경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기업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챗 GPT를 이해하시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챗이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챗은 챗봇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챗봇이란 것이 여러분의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맞는 아주 기계가 이해를 해서 컴퓨터 이해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이해해서 답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 GPT는 이러한 챗봇에서 보다 빅데이터 성격을 강조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자라는 게 이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는 하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는 보통 그 컴퓨터가 위조 지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형들을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사실 실물 지폐가 있고 뭐 위조 지폐가 있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실물 지폐와 지폐가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도 유도를 하고 다시 또 컴퓨터 파악을 해서 이게 가짜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유도를 계속하면서 아주 실물과 유사한 어떤 위조 지폐를 만들게 학습시키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모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모듈을 쓴다는 얘기는 진짜 텍스트와 가짜 텍스트에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가 그냥 예측이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형의 예측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뭐 컴퓨터 AI가 대답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생성형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리포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현실 글과 유사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 역시 발드라는 챗 GPT형의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늘 얘기한 챗 GPT에 비해서 좀 성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구글 주가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챗 GPT형 어떠한 뭐 AI가 미래 서치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치 엔진, 지금 구글이 서치 엔진을 아주 압도적으로 잡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서치 엔진, 이런 챗 GPT 기반의 서치 엔진을 쓰면은 이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 동영상 추천이라든 모든 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 혹은 이런 의심들이 하면서 구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 자체가 서치 엔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떠한 검색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 많이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주식 시장 역시 이런 챗 GPT 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은 쓰는 그런 AI 기업들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투자 경고를 받든지 이런 한 달 동안 200% 이상 오르면서 뭐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에 1조를 투자했고요. 이 챗 GPT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조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거다라고 지금 많이 논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모형을 만들려면은 모형이 복잡해져야 되고 이 현재 챗 GPT는 약간 3천억 개의 그런 기본적인 그 샘플을 가지고 1,750억 개의 어떤 모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듈들을 가지고 개발한 모형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학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살려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건데 네이버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조금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이 성과를 다 나눌 것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사회 전반에서 이 챗 GPT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 행위가 적발이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 7명이 챗 GPT를 이용해서 영문 에세이를 제출했고요. 이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서 모두 0점 처리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처음 적발된 사례이고요. 이 기사에서는 오는 3월 대학들이 개강하면 유사한 일이 더 발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비상이 걸린 교육계에서는 챗 GPT로 작성하기 어려운 방식의 과제를 내거나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된 GPT-0와 같은 표절 적발 앱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앞으로는 더 진화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전문가들도 무조건 막기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표절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출처를 명기하도록 하는 저작권 교육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기술의 발달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만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